466페이지 보시면은요. 466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과세표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매출 공급가액.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면 매출 공급가액이고요.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배울 건데 매출세액을 개정 과목으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매입세액은 개정 과목으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요. 이 부분 참고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거기 진한 글씨로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상의 매출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100%는 안 맞는데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맞는다라고는 설명은 못 드려요. 그 다음에 거기 기본원칙 보시면 밑에 과세표준의 시가에다가 거기 밑줄 쳐져 있죠. 그래서 그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거기 시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시가. 시가가 무슨 가격이에요? 시중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고 파는 가격을 무슨 가라 그러죠? 시가라고 해요. 그래서 시중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67페이지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나중에 외울 거예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총 6가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과세표준이라는 건 매출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출액 구할 때 환입은 반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품은 더해야 된다 그랬나요? 빼야 된다 그랬나요? 빼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준 거예요. 뭐 해준 거예요? 깎아주는 거. 깎아주는 것도 더하셔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 다음에 할인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한 거나 깎아준 거는 원가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죄송한데 순서가 거기 교재에 있는 거랑 제가 적어 드리는 거랑 좀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근데 이거는 왜 과세 대상이 아니냐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지급 지연이라는 건 거래할 때 발생할까요? 거래 전에 발생할까요? 그 거래 후에 발생할까요? 거래 후에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 못 맞추잖아요. 뭐는 못 맞추냐면 언제 돈을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돈 잘 준다 그래요? 돈 안 줄 거라 그래요? 당연히 돈 잘 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금액 자체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거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실제 발생하는 게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근데 우리
미래 것까지 계산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이제 간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을 무슨 금이라고 하죠? 보조금이라고 해요. 무슨 금이라고 해요? 보조금. 그래서 결론은 이 보조금이라는 건 누가 주는 거세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네, 누가 주시는 돈이라고요? 국가. 네. 근데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그 지원해주는 효과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도 뭐를 거두면 안 된다? 세금 거두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과세가 많아요? 비과세가 많아요? 비과세가 많아요. 근데 비과세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비과세로 안 하게 되면은 이 지원해주는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럼 반감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예요.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됐을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샀어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오다가 고장 깨졌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깨진 거를 가져야 반품을 해요. 반품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만 물건이 오다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없어진 채로 냅둬야 돼요? 이거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다가 잘못된 거나 없어진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주 맥주 있죠. 네, 소주나 맥주 아시겠지만 공병 들고 가면 돈하고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주죠? 예. 그러면 그 바꿔줄 때 그 주는 돈을 일명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물건을 사고 파시는 분들은 그 보증금은 매출액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중에 뭐 할 거니까? 돌려줄 거니까. 예, 환불해 줄 거기 때문에 예, 매출액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업원 봉사료. 이제 이 봉사료는 누가 가져가냐가 중요해요. 회사가 가져가면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요. 종업원이 갖고 가시면 소득세 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이 돈은 솔직히 세금 걷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봉사료 얼마 받았다라고 국가한테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신고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료는 저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팁. 네, 팁. 근데 잘하면 이번 시험에 봉사료 관련된 거 나올 수 있어요. 팁 관련된 거. 왜냐면 최근에 팁이 이슈화 됐었죠? 뭐 때문에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에서 예, 팁 주라고 거기 뜨잖아요. 전 타본 적은 없고 뉴스에서만 봤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팁 문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미국은 최저임금이 되게 낮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예. 그래서 팁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팁 문화까지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나중에 팁 안 주면 또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근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선 팁하고는 안 어울린다 라는 쪽으로. 지금 미국도 난리잖아요.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팁 줘라,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도 팁 줘라. 지금 미국 팁 문화가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오면 더 변질될 확률이 높아서 저는 팀 문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 왜냐면 외국 가서도 팁 챙기는 것도 일은 일이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한탕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도하게 많이 주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종류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467페이지 이것도 이제 세무 때 볼 건데,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을 때, 외국 돈으로 받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나중에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렇게 배울 거예요. 수출할 때는 선적일 기준이고요.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를 때에는 환가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 환가라고 써 있잖아요. 467페이지 밑에 보시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외화는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오늘 외화로 바꾸느냐, 내일 외화로 바꾸느냐, 다음 주에 바꾸느냐, 거기에 따라서 외화의 가치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제 환율로 볼 것이냐, 이게 회계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469페이지 와보세요. 469페이지 보시면 이거 지금까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요, 재화의 수입은 요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관세, 과세 가격, 관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요런 세금들을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여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가격대가 비쌀까요? 쌀까요?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싸죠. 네, 왜 그러냐면 수입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싼 거를 어떻게 팝시다? 비싸게 팝시다. 그래서 물건이 싼 게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싼 거를 그냥 팔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물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뭐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돈이 부족할 때는 싼 거 찾아요, 비싼 거 찾아요? 싼 거 찾죠. 네. 그리고 이제 저런 거 안 먹힙니다. 애국 경영 이런 거 안 먹혀요. 옛날에는 국산을 이용합시다 그러면 국산을 샀지만 지금은 국산을 이용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국산이 좋은 거 있나 수입이 좋은 거 있나 찾아보고, 예, 내가 더 마음에 드는 거 사는 시대지 옛날처럼 뭐 국산을 애용합시다 이런 거 안 먹혀요. 지금 시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세금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100원이라도 올라가면 한국 제품이 팔릴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게 적지만 저 군대 있을 때만 해도요, 예, 제가 전경 나왔는데 저는 데모 나가본 적은 없어요. 저희 소대장이 얘 내보내면 뼈 부러진다고 내보내지 말라 그래서 저 나간 적은 없는데,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잘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간 적은 없는데 그 당시에 저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할 때 뭐 무관세로 들여오겠다. 그래갖고 막 어르신들이 막 낫들고 오고 그랬었어요. 아니면 막 트랙터 끌고 오고 망치 들고 오고. 근데 왜 그랬냐면 싼 물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대한민국 물건은 뭐 할 거니까 덜 팔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붙입니다. 이 당시에 정답이 뭐였냐면요, 취득세였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답은 취득세였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참고하시고. 아니요, 물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세금이 붙는 건 똑같은데 이제 가격에 따라서 붙는 그 세금의 금액은 차이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비싼 거 사면은 세금도 많이 붙을 것이고 싼 거 사면은 세금이 적게 붙거나 안 붙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관세법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세금을 많이 띨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은 몇 미리까지는 괜찮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세요? 저거 술.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저도 이거 저희 친척 형이 주류 쪽에서 일하는데 저기 뭐지? 요즘에 도수 낮은 게 많이 나오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술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일정 도수가 넘어가면 세금을 더 내야 된대요. 많이 내야 된대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신 그것도 맞아요. 한 병이라도 뭐 하려고요? 더 먹게 하려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아니요, 수출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 때 일정 도수가 넘어가면 세금이 더 붙어요. 네, 왜냐면 센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세금 거두려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 도수가 낮은 거는 세금을 덜 걷겠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 470페이지 간주임대료라고 보기만 하세요. 계산은 우리가 안 하는데 여기 470페이지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뭐라고요? 이자. 그럼 이거는 이자지 뭐가 아니에요? 임대료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요거를 이자 계산을 해서 뭐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불로소득이잖아요. 임대료라는 건. 그래서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불로소득을 국가에서 그냥 권장을 해줘 버리면 일 안 해요. 말해도 일 안 하죠. 왜냐면 일하고 돈 버는 게 편해요? 누워있다 돈 버는 게 편해요? 당연히 누워있다 돈 버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100원이라도 뭐 하겠다? 더 뜯어가겠다. 그래서 생긴 게 요 간주 임대료예요. 이거 진짜 임대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율, 임대일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 요거 계산하는 거 나오는데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쉬워요. 우리가 기적 계산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줄 거라고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세율은 몇 프로 있다 그랬죠? 10%.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471페이지. 세금계산서 조금 보고 쉴게요. 세금계산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은 세금계산서는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누가 주고받는 거라고요? 업자.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걸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업자예요? 업자 아니에요? 업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에 세금 계산서 받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세금 계산서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신 분들은 쓸 일이 없어요. 받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건데요. 우리 세금계산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증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증명 서류예요. 그래서 증빙도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이 증빙이 뭐냐면 국가에서 사랑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한테 이거 갖다 주면은 국가가 뭐라 그래요?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수증 한 장 딸랑 들고 가갖고 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국가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실 분들은 꼭 물건 사고 팔 때마다 요걸로 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종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수입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그 수입세금계산서 옆에다가 아까 적었던 거 또 적을게요.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세관. 그 다음에 뭐 처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부가세. 왜 그러냐면 우리 실제 외국 회사는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 회사는.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를 누가 대신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세관에서 대신 해주는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영수증이라고 있죠. 일반적인 영수증에 저기에다 밑줄만 쳐주세요. 간이과세자가 발급. 누가 발급한다고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할 수 있는 게 영수증입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저기 쪽지 시험 보고 그 뒤에 좀 나갈게요. 그리고 내일 아마 한두 시간 정도 하면은 실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실기 관련돼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결하면 된다. 아이고 힘들어.